그다음에 선로 정수, 코로나입니다. 선로 정수는 뭐냐면 그 선로의 저항, 인덕턴스, 정적 용량, 누설 콘덕턴스를 의미하는데요. RLGC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입에 좀 딱 달라붙죠? RLGC 이게 선로 정수를 의미하고요. 이것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로 정수는 이런 게 있다는 거. 네, 표피 효과. 우리 저기서도 배웠죠. 전기작이야. 표피 효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이 표피 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송전선 중에 이런 거 있어요. 가운데가 텅텅 빈 전선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운데로는 전선이 아니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전선이 아예 흐르지 않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 가운데는. 근데 주파수가 굉장히 높고 이러면 표피 효과가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표피 효과가 주파수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예요. 주파수와 인덕턴스. 그래서 이렇게 표피 쪽으로 어, 전류가 이렇게 표피 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하고요. 이 전류가 흐르는 이 두께를 침투 깊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투 깊이가 크면, 뭐 침투 깊이가 이렇게 크다고 합시다. 크면 표피 효과는 약해진 거죠. 그리고 침투 깊이가 작으면, 침투 깊이가 이렇게 작으면 이 표피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그 밀도가 커졌다는 얘기죠. 표피 쪽으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표피 효과가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식은 우리 침투 깊이 이 공식으로 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공식에서 보면 침투 깊이는 주파수와 도전율과 투자율에 반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침투 깊이와 표피 효과는 또 반비례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파수와 도전율과 투자율은 표피 효과와 비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침투 깊이와는 반비례하고 표피 효과는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피 효과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그죠? 네, 표피 효과, 주파수에 비례한다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파수는 표피 두께, 표피 두께가 이제 침투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피 두께라고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표피 두께와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고, 주파수와 표피 효과는 비례 관계고, 그죠? 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니까 여러분 그냥 암기를 기출 문제를 다 풀어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암기하고 계실 내용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침투 깊이, 표피 두께와 요 주파수, 도전율, 투자율은 반비례 관계, 표피 효과와는 비례 관계.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나오는 문제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꼭 암기해 두시고요. 연가, 연가가 있는데 이 연가는 선로 정수를 평형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예,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연가가 뭐냐면 삼상 전력을 여기서 발전하고 삼상 전력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뭐 배전 무시하고 여기까지 수준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 저항 R은 저항률 곱하기 그 면적분의
길이 이렇게 나타내죠. 그런데 저항만 보고 얘기를 하면 이 길이, 여기 A, B, C라고 할 때 요 A 길이보다 C 길이가 엄청 더 길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 C의 저항이 A 저항보다 엄청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 선로 정수 중에 저항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불균형하겠죠. 같은 전류를 흘리더라도 I는 R분의 V, 이 ohm의 법칙으로만 보더라도 이 저항이 여기 요 C선의 저항이 엄청 크기 때문에 요 A선의 전류보다 같은 전류를 발전해서 보낸다고 해도 여기 C의 전선의 전류는 더 작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압 강화나 불균형, 그 다음에 뭐 효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간중간에서 이 자리를 이렇게 바꿔줘요.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고 얘도 이렇게 바꿔주고 쭉 가서 또 바꿔주고 자리를 바꿔주고 쭉 가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것을 연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에 3개가 있으면 이렇게 중간중간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면 어느 정도 길이가 맞춰지겠죠. 그러면 저항이나 이런 선로 정수 같은 그 선로 정수의 크기도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로 정수가 평형되도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렬 공진을 방지하고 유도 장애를 감소시키는 효과. 이거 2개는 암기해 주시고요. 이 문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저항. 온도 변화에 의한 저항. 이거 저기 전력공학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전력공학이 된다. 전기자기학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전선의 저항.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전력공학에서의 인덕턴스는 인덕턴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 공식 암기해 하는 거예요. 그냥 단상선로의 인덕턴스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찾는 문제. 이걸 찾는 문제, 이걸 찾는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2개 공식은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공식에다가 식을 대입하는 문제로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우선 중요한 건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보다는 이 공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우선 암기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등가성간거리는 뭐냐면 전선이 이제 3개가 이렇게 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수학적인 평균 거리가 아니고 좀 물리적인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가성간 거리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여기 D, 1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거. D가 동일한 거리의 직선 성간거리일 때. 그리고 만약 선이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쭉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D. 이때의 등가성간거리는 D가 됩니다. 이때는 D가 돼요. 왜냐면 이 등가성간거리 구하는 공식이 원래 이런 식이에요. 루트 3루트죠. 3루트. 보통 우리가 루트 이러는 건 2루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A의 제곱 하면은 얘랑 이렇게 없어져서 그냥 A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3루트 등가성간거리 구할 때는 3루트예요. 그래서
이게 D1, D2, D3라고 할 때 이 세 개가 다 크기가 같을 때 D1 곱하기 D2 곱하기 D3 얘는 3 루트 D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세제곱 이렇게 해서 등가성간골이 D가 되는 겁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요것도 이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가 D고 여기가 2D겠죠. 네, 요 두 개 거리가 같으면 그러면 3 루트에 D 곱하기 D 곱하기 2D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 정리하면 3 루트 2D의 세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등가성간거리는 이렇게 구하고요. 네, 이것도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 한번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정적 용량, 전력공학에서 정적 용량 구하는 것도 그냥 단도체와 복도체 구분해서 이렇게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인덕터스 문제와 같이 그냥 식을 찾아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됐으니까 요거 식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위는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메타라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충전 전류 문제에서 충전 전류를 구해라 하면 이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공식 암기하는 거예요. 충전 전류가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더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충전 전류 구하는 거 오메가 이거 각주파수 의미합니다. 2파이 F 정적 용량 정적 용량 파라드인데 단위가 여기서 단위는 파라드예요. 파라드인데 문제에서 보통 문제에서는 파라드 퍼 킬로메타를 줍니다.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메타. 마이크로는 뭐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해주면 된다 하지만 이 단위에 킬로메타를 줘요. 그리고 거리를 킬로메타 단위로 거리를 하나를 더 줍니다. 문제에서. 그럼 이때 이 정적 용량 어떻게 구할까요? 파라드 퍼 킬로메타를 파라드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킬로메타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정적 용량에다가 이 길이를 곱해주면 정적 용량 파라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요 밑에 있는 문제 한 번만 풀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 2가 대지전압이에요. 대지전압. 자, 델타 결선이건 Y 결선이건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라는 거. 자, Y결선에서 Y결선은 뭐 보통 중성점을 접지하죠. 그래서 여기가 선간전압 V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전압은 요 대지부터 여기까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상전압을 의미하죠. 루트 3분의 V. 선간전압의 루트 3배를 나눠진 만큼. 여기가 더 짧잖아요. 그죠? 여기보다 여기가 더 짧습니다. 얼마큼? 루트 3배만큼 짧아요. 그래서 이게 되고요. 델타 결선도 이거는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델타 결선도 대지점을 눈에 보이질 않지만 여기라고 이렇게 정합니다. 여기라고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여기 선간전압이죠. 그러면 대지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지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Y결선이랑 같죠. 그래서 Y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나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에다 루트 3을 나눠주면 됩니다. 충전전류 이렇게 구하고요. 코로나 임계전압 구하는 거 요것도 이 식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실에 관련된 요 문제 그냥 얘네들이 답입니다. 얘네들이 답이에요. 그래서 요거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암기하기 좀 어려우시겠죠? 요거는 뭐 문제 뭐 숫자를 대입해서 뭐 인계 전압을 찾아라 이런 문제는 없으니까 또 손실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 없으니까 코로나 손실을 찾아라 이런 문제 없으니까 그냥
공식만 암기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코로나 장애. 코로나가 전선 외부로 전기가 방전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방전이 되면서 잡음이 생기고요. 그 통신선에 방전되는 거니까 전압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빠져나간 전압이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통신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신선이 아니고요. 그 송전할 때 그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고장점이나 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선을 따로 깔아요. 그런 선에 유도장애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통신, 통신선, 통신선 유도장애, 그 다음에 소리액터의 소능력 저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4번이니까, 요거 1, 2, 3번은 코로나에 맞는 설명이 되겠죠. 요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방지 대책은 굵은 전선, 복도체, 가선 금구 개량. 문제에서 복도체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답은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이 답이 될 확률이 98%입니다. 98%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 복도체 나왔다 하면 그 보기 중에 1, 2, 3, 4번 중에 코로나에 관련된 내용이 답이란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팁 알아가고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송전선로에서 복도체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복도체 나왔죠. 그러면 보기에서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이런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답 찾기가 좀 쉽겠죠.